보이시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장은 어쨌든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질병 발생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인체에서 그 염증이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장이거든요. 이제 뭐 질병의 근원이 염증인 건 다들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질병의 근원 염증이 우리 장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즉,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망하게 하는, 인류를 사망하게 하는, 질환이 거의 대부분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근데 이 장 역시 이런 염증을 많이 생성할 뿐만 아니라 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우울증,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멘탈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뭐 이런 T 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이 뭔가 이게 조금 잘못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또 이제 장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성 기능까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어,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고 기본 중에 기본,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제2의 뇌가 장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이런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 자체가 어, 양방 통행을 하더라. 뇌랑 장이 일방 통행, 그냥 뇌에서 명령을 하고 장이 수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뇌가 장에다가 이제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장이 뇌한테 명령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 그래서 제2의 뇌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숨을 어쨌든 위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어쨌든 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잘 못 먹고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뭔가 이런 면역이 떨어지고 세포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 보면 대장암 쪽 뭐 이런 것들이 좀 낮았는데,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 이런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위암보다 많이 먹어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대장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이 면역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조금 들어가 보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인체 면역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0%를 장점막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많이 전체에 다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장이 70%,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장이 면역을 담당한다는 거죠. 면역의 100 중에 70을.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니 이 장에 뭐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소장 부분, 특히 소장의 점막 부분, 그 점막 부분에 다양한 면역 조직이 몰려 있더라. 그 이제 우리 점막 조직 면역을 갖다가 말트 조직이라 하거든요. 말트 조직이라는데 이 말트 중에 장의 점막은 이제 갈트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역이 모여져 있는 집중된 곳이 있더라. 장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점막은 굉장히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막을 갖다가 가장 약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합성 화학 성분들. 그런 합성 화학 성분들이 점막 조직에 닿게 되면 굉장히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장 점막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규텐이 항상 합성 화학 성분을 배제하는 이유가, 그냥 뭐 하기 싫어가지고 뭐 그냥 천년이 좋아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합성 화학 성분들이. 유해한 성분들을 어, 배제하는 것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좋은 성분을 쓰는 게 1번이 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걸 안 쓰는 게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어, 제대로 실천하는,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연구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합성 화학 성분 안 쓰는 제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기 어려울 겁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 우리는 안전한 성분을 쓴다. 뭐 쓴다. 이 뭐 다 좋은 천연 성분 쓴다. 근데 실제로 전성분을 찾아보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원들끼리 얘기하면 그런 걸 안 쓰고 제품을 못 만드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뭐 너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 뭐 그렇게 만들어.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장 점막 조직에 가장 안 좋은 것이 합성 성분, 화학 성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보시죠? 뭐 샴푸에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화장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품에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점막에 닿게 되면 점막이 그냥 부셔져요. 그럼 그 점막 안에 있던 면역 조직이 부셔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체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질병이 잘 걸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을 먹어봐야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 화학 성분들이 있는 제품을 먹어봐야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넘어가면 장누수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이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장에서 누수 뭐가 샌다는 겁니다. 이 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영양이 흡수되고 또는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배설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영양원도 있지만 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그 나쁜 균들이 만들어낸 독소도 있고 우리가 잘못 먹어서 있는 뭐 합성 화학 성분도 있을 거고 우리 인기된 가족분들은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없겠지만 하여튼 뭐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독소들이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염증이 장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이 장 세포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벌어진 틈으로 세면 안 되는 것들이 뭐 독소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뭐 분변이라든지 유해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새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 생기 어디로 가겠습니까? 혈관으로 가는 거죠. 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전신을 갖다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나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장누수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질환이 잘 생기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뭔가 인체가 다 오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약했던 부분부터 하나, 둘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뇌에서 나타나고, 이 사람은 눈에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생식기에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간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질병들이. 그래서 장에서 발생되는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면, 어, 장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런 뭐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도 과반이 넘는 거죠. 염증성 장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벌어진 틈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 이런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소화가 덜 되는 음식. 우리가 먹은 밥을 갖다가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먹은 밥이 소화가 덜 돼가지고 장에 내려가는 거예요. 장에 내려가면 그게 이제 부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들이 증식이 많아지고 우리 장에 있는 유산균, 좋은균이라 하죠. 좋은균이 먹으면 좋은 물질들이 생기는데 이 나쁜 놈들이 그걸 먹고 막 부패를 시키면 뭐 이런 독소가 생깁니다. 뭐 아민이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독성 물질들이 생겨서 그 독성 물질들이 장점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장 세포가 벌어지고
오만 것들이 그 벌어진 틈으로 새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천천히 좀 드셔야 되고 너무 과식하지 않으셔야 돼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전반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게 이제 또 소화 효소를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내려갈 확률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즉 효소를 같은 걸 잘 활용하시면 장누수를 예방할 수 있고 질병의 근원을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상한 음식들, 그 다음에 매운 거, 짠 거,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장누수증후군을 발생시키고, 이런 거는 상한 거는 당연히 그냥 안 드셔야 되겠고, 자극적인 건 좀 지양해야 되고, 술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유해균이 과도하게 번식했을 때 완전히 없앨 수는 박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한데 음,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게 번식을 그러려면 어, 물리적으로 일단 한번 쭉 빼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면 이미 유해균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기생충이라든지. 그러면 한번 빼내주고 좋은 균을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걸 빼줘야 된다. 얘네들이 아예 이런 숫자가 증폭하지 못하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빼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제 식이섬유, 식이섬유. 그래서 우리 제품으로는 오리온톡스 같은 이런 자연잡이 식이섬유를 항상 좀 잘 활용하셔야 깨끗한 장이 유지가 되고 좋은 균들이 정착할 공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서도 어, 이런 유해균들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런 뭐 바이오필름 같은 것들이 막아가지고 우리 영양 성분이 흡수를 방해하고 뭐 이런 일들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식이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약물들 뭐 소염제, 항생제 뭐 이런 거 한 번씩 사람들이 아프고 이러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장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누수 증후군에 의한 합병증으로 뭐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여러 가지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병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류마티스, 또 뭐 피부 질환들, 아토피 건선 뭐 이런 것들도 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고 갑상선 항진증 이런 면역 세포가 갑상선을 자극을 해가지고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거죠. 살이 쭉쭉 빠집니다. 근데 살이 쭉쭉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밖에도 뭐 이런 루푸스라든지 뭐 이런 척추염 뭐 이런 것들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루수의 합병증 또 뇌질환, 어, ADHD 이런 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 뭐 기저핵염증, 뭐 신경병증, 근육 긴장 이상, 뭐 파킨슨병. 예, 최근에 이제 또 파킨슨병 관련해서 또 문의를 또 주셨는데 파킨슨 병은 이게 교감 그 교감 신경이 제어가 잘 안 되는 병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좀 파괴돼 가지고 이런 좀 조절이 안 되는 게 파킨슨 병이라면 어, 증상은 비슷한데 원인이 약간 다른 어,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건 여담이지만 요런 그 질환에 또 도움되는 게 또 코큐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뇌신경 이상,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도 장누수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우리 행복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그게 이제 원재료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거죠. 대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될 수 있다. 잘 안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호르몬 자체,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장이 어쨌든 건강 안 하니까. 장에서 세로토닌이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90%.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행복감이 드는 불안증을 막아주는 우울감을 막아주는 멘탈 건강을 케어해주는 성분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그게 장에서 90% 만들죠. 그럼 장이 안 좋으면 세로토닌이 당연히 많이 없겠죠, 몸에. 그러면 당연히 행복감보다는 우울감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멘탈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에 수렴합니다. 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론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 이런 뭐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장을 케어. 나 뭔가 불안해.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하하호 웃다가 갑자기 막 불안 증상이 엄습해 와가지고 막 어쩌지도 못하고 막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기분 나이가 이제 드시고 갱년기가 오시고 이런 사람들은 다 겪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다 겪으셨는데 어, 장을 케어를 하면 그런 게 빨리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케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러실 때 보면 멘탈이 안 좋다. 장부터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뇌에 좋은 것도 코큐민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드리면 좋은데 장 건강에 도움되는 거를 추천해주면 결과가 빠르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로토닌이 이제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지니 이런 그 우울증 불안증가 온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로토닌 자체가 이 그 밤 햇빛이 없는 환경이 되면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싹 바뀝니다. 바뀌어요. 햇빛이 없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숙면 유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의 재료가 세로토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장이 안 좋아가 많이 안 생겨요, 세로토닌. 그럼 당연히 멜라토닌도 많이 안 생기겠죠. 멜라토닌이 많이 없으니까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중간에 잘 깨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운이 쭉 빠지고 항상 피곤하고 면역력 쭉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몇 바퀴 돌다 보면 어, 건강해질래야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이런 교감신경 같은 것들을 조절해주는 너무 활성화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것도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또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고 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의 반대는 부교감신경이지 않습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하듯이 뭔가 나쁜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내 몸에 있는 당도 빨리 팍 끌어내가지고 쓰고 혈압도 올려가지고 뭔가 어, 활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부경감 신경들은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가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어, 예를 들면 뭐 호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세로토닌이 부족하지 않도록 장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들을 그러니까 주변에 또 소화가 잘 안 된다. 물론 효소 드려도 되는데 장 건강을 케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효소가. 그래서 효소도 맞지만 이런 뭐 식이섬유라든지 유산균, 효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도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세로토닌 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어, 사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또 부족하게 되면 이런 반대작용을 해서 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트립토판이 대사에 의해서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건데 어쨌든 뭔가 원재료가 충분해야 세로토닌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원재료가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완제품이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양소, 기본적인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영양원도 부족하지 않게 항상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필수 영양원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족하지 않게 뭐 트립토판 이런 단백질 같은 걸 섭취하면 되는 거죠. 비타민 B6라든지 뭐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멀티비타민 제품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케어를 좀 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이 오게 되고 또 대사증후군 역시 질병의 전초기지지 않습니까? 전초기지. 그래서 많은 또 질병들이 이러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스노우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건강하다 갑자기 당뇨가 탁 걸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누수,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장누수로 시작해서 당뇨가 또 잘 오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오고 그래서 또 그 당뇨 합병증으로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게 연쇄적으로 스노우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근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근원이 대부분 장에서 생각됩니다. 근데 뭐 멜라토닌 자체가 또 이래 뭐 약으로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약으로 파는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내성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내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 약은 함부로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기게 하면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잘 생기게 환경을 바꿔주면 돼요. 멜라토닌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멜라토닌을 잘 생기게 하면 된다. 장을 튼튼하게 하면 된다. 그다음에 장누수 증후군의 이런 설사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과민성 설사 중에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장이 민감해지는 상태죠. 뭐 조금만 뭐 이런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막 설사하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굉장히 민감한 장 상태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면 당연히 어, 이 장에 있는 면역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좀 좋은 제품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낙산균 이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굉장히 특화된 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뭐만 먹으면 잘 설사해 살이 너무 안 찌고 그냥 이게 뭔가 단백질 콜라겐이 쭉쭉 붙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안 붙고 계속 주름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디톡스를 좀 해주시고 좋은 균 깔아주시는데 그 좋은 균 중에서도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좀 도움 주는 우리 올인원 프로바이오틱스에 낙상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이러면 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장 건강 4대 제품으로 저는 이제 세 개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이 이제 올인원 독스 나쁜 것을 비운다. 그래서 이제 나쁜 걸 비우고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균 채우고 그다음에 이런 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내려가면 어쨌든 장이 또 비상 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비상을 안 걸기 위해서 소화를 잘 시키가 장에 내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는 효소가 빠질 수가 없다. 그다음에 장 점막을 강화하는데 또 이런 점막 조직의 성분 콜라겐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레온톡스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지만 대표 이제 성분이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이 차전자피는 특징이 두 가지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그냥 먹기만 하면 두 가지의 기능성을 오롯이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 두 포를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포를 먹게 하는 거는 차전자피를 6g 이상 드시게끔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왜 6g이냐? 6g을 먹어야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번째 기능,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이라는 기능까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먹게 되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좀 어, 그래도 있는 편이다. 그래도 또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꼭 두 포 이상을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전자피 자체가 이 굉장히 팽창성 하재라 그러거든요. 그냥 수분을 먹으면 팽창하고 이걸 이제 배변을 내려주는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팽창성 하재라고 이제 하는데 이 얘는 이제 수분을 한 40배 정도 자기 부피에 한 40배 정도 빨아 먹어야 성질이 풀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드실 때 물을 갖다가 조금만 타서 배부르 따고 물을 조금만 타서 드시면 어, 굉장히 곤란해진다. 또 이제 또 약간 뭐 잘못됐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약간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먹을 때는 되직하게 해가지고 먹고 그 뒤에 물을 갖다가 따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막 알갱이 막 이렇게 막 덩어리가 떡같이 돼가지고 그거를 막 드시놓고 물을 드시게 되면 그게 몸 안에서 섞일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물론 섞일 수도 있지만 안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따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물은 빨리 원래 배설이 돼요. 소화가 될 그게 아니니까. 수분은 빨리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배설이 돼버리고 얘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물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찰랑찰랑 할 정도 됐을 때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수시적으로 한 300ml 정도 이상을 넣어서 충분히 잘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품을 추천하실 때 그냥 이거 단순하게 무라 이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물을 좀 충분하게 타서 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좋은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리온 속세에는 보면 이제 장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일단은 나쁜 균들, 기생충, 유해균들을 저해할 수 있는 걔네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다. 하지만 그 성분 자체가 우리 인간한테는 도움이 되는 성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유해 생물들이 항상 이렇게 어, 숨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 필름인데 그거를 갖다 숨어 있는 공간을 갖다가 부셔야 얘네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필름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갖다가 부실 수 있는 성분이 우리 오리온 톡스에는 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바이오 필름은 그냥 간간합니다. 그냥 고려 안 하고 배변 활동에 도움되는 그냥 식이섬유만 주구장창 그냥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의 본거지 이 바이오필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컨셉적으로 어, 실질적인 효과가 얻기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좀 집중을 했고 효과적으로 유해균들이 사는 곳을 부실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런 식이섬유 같은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녹지 않는 이렇게 녹아서 배출되지 않는 성분들을 흡착해 가지고 뭐 중금속이라든지 불용성 이런 노폐물들 같은 것들을 흡착해서 제거해 주고 그와 동시에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섬유 자체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스텝 있고 이런 유해생물들이 싫어하는 이런 뭐 향신료 계열이라든지 이런 뭐 사과 초모 식초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바이오필름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딱딱해져요. 점점 견고해집니다. 견고. 그래서 이 바이오 필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장탈나고 막 이렇게 뭐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항생제를 막 쓰지 않습니까? 항생제가 뭡니까? 이 균을 죽이는 약인데 이 바이오 필름 안에 못 들어가요. 항생제가. 이게 바이오 필름이 견고해지면 딱 튼튼하게 견고해지면 거기 깊숙하게 숨어 있는 균 한 대까지 저기 뭐야 항생제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아예 싹이 났을 때 빨빨 제거해야 돼요. 그 싹이 나무가 됐을 때 제거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보면 바이오필름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얘를 부시려고 보니 이 구성 성분이 바이오필름의 구성 물질이 뭐냐 보니까 단백질들하고 다당체 중에서 이제 셀룰로즈 이놈들이 참 진화를 잘한 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다당체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지만 이 셀룰로스라는 다당체는 분해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동적으로 안 부셔지려면 이 사람이 분해 못하는 물질로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우리 오리온 독새는 이 나쁜 놈들 텐트를 부실 수 있는 효소가 다 들어가 있다. 이래 이게 파인애플 유래, 그다음에 미생물 유래 효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장 건강에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런 주인공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제품인데 바로 오리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의 특징은 뭐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올인원.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지만 프로바이오틱스 균, 유산균, 그다음에 얘네의 먹이가 되는 기능성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유산균이 만들어낸 좋은 성분, 우리 인체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성분, 포스트바이오틱스,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올인원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했고, 우리 그 제품 한 포 안에 이제 까서 배양을 해보면 거의 약 1,000억 마리 정도 유산균이 생존해 있음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천연 다당체랑 천연 단백질로 두 번을 코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에 살아가는 게 우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6종류의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그 균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 유산균이라고 이제 불리는 두 가지 락토바시러스 람노스스, 락토바시러스 에시도필러스라는 이 친구들은 락토페린이라는 물질과 이런 면역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여성 질 건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이제 별명이 여성 유산균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 우리 제품에 또 풍부하게 또 함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소화작용 어쨌든 장 건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화작용을 좀 돕는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나토키나제에서 낫또 뭐 많이 아시죠? 거기서 유래된 효소인데 이 친구의 특징은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 해서 이런 칼슘 흡수라든지 면역 증진에 좀 도움 주는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는 게 또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비타민 K2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어, 이런 칼슘, 유리된 칼슘, 이 혈액 내에서 유리된 돌아다니는 칼슘을 도로 뼈로 넣어주는 역할을 한 비타민 K2가 이런 나토키나제에 또 풍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릴 낙산균이라는 이 좋은 균이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낙산이라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이섬유를 저그들이 먹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장은 일반적으로 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세포에서는 콜라겐도 만들고 포도당 먹어가지고 뇌에서는 또 이런 콜라겐을 엄청나게 많이 쓰죠. 우리가 먹은 포도당의 50%를 갖다가 이 뇌에 지원자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몸에 다른 데도 많은데 그만큼 좀 포도당을 주로 많이 쓰는데 점막 조직에서는 이 낙산 이런 것, 장점막에서는 낙산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균이 낙산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말은 장의 에너지원을 많이 공급해줘가지고 장세포의 힘을 튼튼하게 지원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개선에 굉장히 특화된 유산균이다. 그다음에 이런 면역 증진, 항바이러스 활성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대조군에 비해 이런 12시간, 24시간 후 유의미하게 이런 인플루엔자라든지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이 혓바늘이라 하죠. 혓바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뉴캐슬병 바이러스, 그다음에 헤르페스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어, 유의미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됐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 면역 증진 활성 뭐 이런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선천 면역 이래 부천 면역 말고 이제 선천 면역 같은 것들이 좀 증강돼 가지고 이런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증식을 억제한 결과가 또 확인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녹농균, 뭐 슈도모나스 같은 계열의 녹농균, 비브리오 장염을 일으키는 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 해서 구균이라거든요. 장내 구균, 대표적인 뭐 엔테로박터, 뭐 이런 구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장 트러블, 장염 이런 것들에 좀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우리 장에 있는 이런 유익균은 또 증가시켜 주는 거죠. 뭐 대표적인 뭐 락토바실러스 계열이라든지 비피도 박테리움은 뭐 비피더스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로 대장 쪽에 얘는 산소를 싫어하니까 소장보다 대장 쪽에 좀 많이 살거든요. 소장에도 살 수 있습니다. 소장에도 살 수 있는데 주로 대장에 살고 있다. 락토바실러스는 산소가 있든 없든 잘 사는 균이긴 해요. 그래서 뭐 소장에 주로 많이 있긴 하지만 대장에도 좀 있고 비피도는 주로 대장의 쪽에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상균 자체가 어쨌든 대장까지 잘 살아가는 균이다. 왜냐하면 이, 이 친구는 캡슐이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캡슐을 생성합니다. 지가 알아서.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아포를 형성한다 하는데 이런 지가 알아서 이제 어, 잘 살아서 간다. 그래서 코팅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뭐 일반적인 유산균이 뭐 이제 효과를 좀 못 보신 분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역류성 식도염, 그다음에 뭐 항생제 치료 이후에 계속 좀 장 트러블이 있거나 알러지, 뭐 아토피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낙상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다음에 효소 제품인데요. 이 장수마을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이런 과일, 채소, 물,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효소다. 효소. 그래서 이제 이런 효소가 우리 인체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살아있고 숨 쉬고 이런 행동하는 것들이 다 이런 효소의 신진대사를 보조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없다라는 말은 그냥 생명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기능을 적어놨지만 인체 전반적인 기능에 효소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소화 효소가 있고 우리 인체 내부에서 대사를 하는 대사 효소가 있는데 물론 이 폼엔자임 Q라는 제품은 소화 효소지만 소화 효소를 먹어준다 해서 대사 효소는 그러면 신경을 안 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같은 재료로 소화 효소도 만들고 대사 효소도 만들고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재료로. 근데 이제 외부에서 소화 효소를 충분하게 지원해주면 인체 내부에서는 대사 효소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각자의 할 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확실하게 혼자서 두 가지를 하다 보면 둘 다 빵꾸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각자 한 가지만 딱 맞춰가지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듯이 그런 것처럼 소화 효소를 먹는 것 자체가 인체 내 대사 효소를 충분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효소가 없다는 말은 사실은 바디가 셧다운된 죽는다 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효소가 또 이제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장에 내려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각종 독소, 염증 이런 게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 우리가 영양을 먹더라도 에너지화를 잘 못 시키다 보니까 만성 피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뭐 호르몬 같은 것들이 또 부족해져 가지고 대사가 떨어져 가지고 노화가 가속화된다든지, 그다음에 탄수화물 뭐 이런 영양원들,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돼 가지고 그 당뇨라든지 고지혈, 동맥경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뭐 식욕억제 호르몬 같은 것도 분비를 방해해 가지고 포만감을 못 느끼고 결국에는 또 비만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효소하면 또 이 에드워드 하웰이라는 박사님이 또 유명한데, 어쨌든 이분이 주장한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소가 그냥 무한정 생기는 게 아니니까 되도록 아껴 써라. 그 아껴 쓰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좀 넣어주면 아껴 쓰는 겁니다. 몸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뭐 단백질 콜라겐 제품 설명드릴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5세를 기점으로 우리는 모든 영양 성분들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25세까지는 평균적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점 찍고 어, 에이징 커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소도 단백질이니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쭉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효소가 떨어지게 되고 60대 정도 되면은 20대 대비해서 한 30배 가량 효소가 줄어든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소를 좀 잘 섭취해야 되는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히 장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보통 이제 효소하면은 소화제 같은 거 막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화제는 대부분 정제 효소고, 정제 효소는 내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먹게 되면 그거 없이는 소화를 거의 못 시키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효소, 발효 효소를 이제 드셔야 되는데, 그런 내성이 없는 장점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면에서 정제 효소보다 발효 효소가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죠. 뭐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일반 정제 효소랑 발효 효소의 기능 자체가, 이거는 뭐 어깨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안정성 같은 것도 보면,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 효소의 안정성도 보면 중성인 환경, pH가 7인 중성인 환경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위산과 같은 환경, pH 뭐 2대 요렇게 내려가면, 산성 환경에 노출되면 정제 요소는 활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발효 요소도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어, 정제 요소 같이 막 이렇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물성 발효 요소가 좋은 점이 이런 동물성 효소보다 pH 범위가 넓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효소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딱 갖춰져야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예를 들면 어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의자는 무슨 메이커 무슨 의자여야 되고, 컴퓨터는 뭐 1,000만 원짜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방송하는데 뭐 이런 마이크라든지 노트북이 뭐 한 500만 원짜리여야 되고, 딱 이렇게 동물성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식물성에서는 조건이 안 까다롭다. pH가 뭐 조금 뭐 이렇게 바뀌어도 활성을 잘 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열에도 강하다. 그래서 이제 식물성 효소는 동물성 효소에 비해 열에도 강하다. 그 다음에 영양도 풍부하다. 이게 발효 과정 중에 어, 그 이게 주변에 기존에 없던 물질들이 막 생기는 거죠. 효소 옆에. 그래서 이제 효소도 먹으면서 그 옆에 있는 영양까지 같이 또 섭취할 수 있어서 어,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정제 효소가 제일 최악이고, 그 다음에 동물성 효소고, 식물성 효소가 제일 좋다. 그래서 저희는 다 식물성 유래 효소로 구성을 했는데, 각기의 특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세 가지 효소를 씁니다. 콤부차, 슈퍼푸드, 곡물, 이렇게 세 가지 효소를 쓰는데, 콤부차가 뭐냐면
이 홍차 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스코비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 자체가 박테리아와 효모, 그다음에 뭐 이런 초산균 이런 여러 가지 유익균들이 서로 공생하는 어, 군집을 뜻합니다. 이 스코비라는 뜻이. 그래서 이 유익균들이 서로 돕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산균, 그러니까 뭐 유산균이 자라는 게 있고, 효모가 자라는 게 있고, 또 초산균이 자라는 게 있어요. 각기 서로. 그 자라는 것끼리 서로 도와가지고 공생을 하다 보면 좋은 물질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생존율도 더 많아지고, 증식도 더 잘 되고, 막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군집들을 이제 우리가 어, 홍차버섯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항산화 물질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효소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좋은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뭐 배변 활동이라든지 소화는 기본이고 이런 항염이라든지 뭐 피로 회복, 면역, 그다음에 항암 활성. 근데 이 중에서도 글루코론산 때문에 이제 항암 활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글루코론산은 엄청나게 우리 인체에 좋은 물질이고 중요한 물질입니다. 간 해독에 반드시 필요한 이 글루코론산이 콤부차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간이 해독이 되는 것을 지원한다. 예,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발효 과정 중에 생기는 또 유기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표 보시면 기존 발효 전보다 발효 후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 발효 전에 없던 것들이 또 막 생겨 있죠. 뭐 말산이라든지 숙신산, 이 숙신산 같은 것도 항암 활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유기산이 발효 콤부차 발효 과정 중에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이거는 뭐 특정 하나의 물질은 아니지만 항산화 물질 중에 대표적인 카테고리죠. 폴리페놀. 총 폴리페놀 함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특허 식물성 특허 콤부차 효소다. 그게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베리라든지 이런 슈퍼푸드라고 알려진 성분들이 함유되어 가지고 발효를 시킨 효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곡물을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곡물 자체도 어쨌든 아까 뭐 슈퍼푸드 같이 자체적으로도 가진 기능이 있지만 이 곡물들을 발효를 시키면 어, 피브린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혈전 또는 피떡이라 합니다. 우리 혈관에 보면 끈적끈적하게 막 노폐물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짬뽕 돼가지고 막 끈적끈적하게 돼 있는 그래가지고 혈관 안에가 원래가 미끄럽게 내 피가 혈관 안쪽이 매끄럽게 돼 있거든요. 미끌미끌하게. 근데 이게 막 뭐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조금 쉽게 표현하면 우둘투둘하게 이게 안 매끄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찐득찐득한 게 이게 가다가 툭 걸리는 거죠. 그럼 거기로부터 그 찐득이 테이프가 붙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놈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갖고 터지고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뇌에서 그러면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터지면 뇌출혈, 안 하면 그 뇌경색 뭐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혈전을 녹여주는 효소가 곡물을 발효하더니 많이 막 생기더라. 그다음에 또 이 폴리감마 글루탐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칼슘, 유리된 칼슘이 뭐가 문제? 칼슘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래 할 수가 있는데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칼슘은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칼슘 자체는 나쁜 놈이 아닌데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칼슘이 나쁜 놈이에요. 걔네들이 혈관에 침착이 되면 그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도로 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래 머리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고 뭐 물론 이렇게 어른한테도 당연히 좋은데 머리에 좋은 이런 가바도 많이 생기고 아이소플라본 이것도 이제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이 그러면 이거 뭐 여자들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사람이라면 다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필요한 성분들이 안 들어가 있고 대신에 이런 소화제
효소 제품이다 보니까 그러한 성분들의 기능을 돕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천연 부연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안이 마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배변이 어렵고 또 이렇게 위산이 역류하거나 복부가 불편하고 팽만감이 있고 만성이 필요하고 의욕이 없는 기운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효소가 부족한 증상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효소를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얘기가 나서 드리는 건데 이제 소화 효소 그다음에 비타민 C를 또 같이 드셔야 돼요. 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단백질 보충하려고 단백질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안 먹을래 해도 단백질이 없는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는데 그 단백질 중에 특정 아미노산하고 이런 그런 합성 물질, 뭐 첨가제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발암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화해 주는 게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옛날에 학생 시절에 교수님이 이제 가르칠 때 우스갯소리로 비타민 C는 밥에 비벼 먹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밥 먹을 때 먹으라라는 거죠. 밥 먹을 때 뭐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타민 C 자체가 또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영양소 흡수도 또 돕거든요. 이 철분 같은 대표적인 이런 친구들은 이 약간 산성 환경에서 흡수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냥 뭐 단순히 소화가 안 되고 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뭐 면역이 약해지고 만성 소화불량에 의해서 노화도 가속화되고 심하면 암까지 잘 생길 수가 있으니까 효소는 꼭 잘 챙겨 드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콜라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면역의 우리 인체 면역의 70% 담당하는 장 점막 면역계 말트 조직이 여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이유가 이런 장점막 회복하려면 어쨌든 건물 지으려면 우리가 시멘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뭐 건물 잘 짓는 그냥 뭐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만 데리고 막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시멘트도 가져오고 벽돌도 가져오고 철근도 있어야 집을 짓지요. 그래서 이런 재료가 되는 어, 콜라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야 장점막이 회복이 잘 된다. 그다음에 장누수증후군을 또 예방할 수 이런 장벽의 투과성이 감소가 된다. 이게 새는 게 조금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장누수를 예방한다. 그다음에 또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을 콜라겐이 또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장이 또 튼튼해지다 보니까 이런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됨으로써 장 전체의 기능을 상승시키는 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또 콜라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콜라겐 자체가 어쨌든 크기가 엄청나게 작지 않습니까? 500달톤 이하. 그냥 콜라겐 이 세 가지 아미노산 한 개가 100달톤인데 이 말이 이제 무슨 세 개니까 300달톤이겠죠. 그래서 500달톤 이하라는 거는 그냥 콜라겐 중에 그냥 제일 작은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작다 보니까 흡수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양이 어떻습니까? 1000ml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콜라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엄청나게 많은 콜라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콜라겐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생콜라겐이다. 액상으로 되어 있는 생콜라겐이다. 이제 분말 콜라겐 어쨌든 콜라겐도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이 단백질은 어떻습니까? 60도가 넘어가면 뭔가 뭐 쪼그라들고 막 변형이 시작돼요. 우리 계란 후라이팬에 붙일 때 보면 허옇게 되는 게 60도부터 거역게 돼요. 이게 변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콜라겐도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안 좋다. 그래서 최소한의 열로 추출해가지고 저희 제품을 그대로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성이 없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콜라겐과 함께 또 같이 먹어주면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성분들이 이런 양태반 안에 또 많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510ml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태반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어, 비교해 보면
분말 콜라겐 제품들하고 액상 콜라겐 제품들하고 이런 아미노산 함량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많이 나는 거는 한 6배까지 또 차이가 나는 그것이고, 이제 이 아미노산 이외에도 분말화 과정 중에 그 옆에 있던 뭐 이런 좋은 성분들도 좀 소실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거는 그러한 것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콜라겐과 함께 다른 좋은 성분들도 같이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진대사의 필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 이거 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장 건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어,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다. 아는 이제 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 중에 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뭐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수자가 붙는 거는 없으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비필수는 없어도 안 죽습니다. 몸에서 자동으로 생길 수가 있어서. 근데 필수가 붙는 성분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비타민이랑 미네랄 같은 것들 보면 비타민, 필수 미네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어줘야 된다. 언제? 매일 충분하게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먹거리 어쨌든 뭐 소과된 식습관 이래서 뭐 먹을 게 부족한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양 불균형이 너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소과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지방,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고 이런 영양에 도움되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칼로리 자체는 많이 섭취가 되는데 이런 영양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들, 뭐 알코올은 약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약물들에 의해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들이 많이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엽산, 티아민, 비타민 B6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위산 때문에 속 따갑다고 막 제산제 드시고 그러면 그 비타민 B12 뭐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해질 수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뭐 항생제 드시면 비타민 B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한번 뭐를 볼까요? 아무튼 이래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약물들에 의해서 꽤 많은 이런 비타민 미네랄들이 소실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과일하고 야채 그냥 나 원래 채식주의라 가지고 과일 야채 많이 먹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필수 미네랄 비타민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양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양을 갖다가 야채로 과일로 채우려면 양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럼 양을 많이 먹으려면 돈도 돈이고 배도 엄청나게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만 많이 들어옵니까? 그 옆에 있던 당,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거기 과당이 많기 때문에 혈당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물, 생야채 같은 것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야채 속에 가지고 있는 또 이런 독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과도하게 뭐 나 필수 비타민 미네랄 이만큼 채우려고 이만큼 먹을 거야 해가지고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독소로 작용해가 간이라든지 신장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조금 체계적으로 필요한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레시피로 짜여진 제품을 가지고 섭취하는 게 돈도 돈이고 내 속에 부담도 안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옛날하고 우리 지금 우리 사장님 대표님이 어린 시절에 먹던 야채 과일하고 요즘 세대하고는 그 함량이 다 다릅니다. 이런 토양 오염이라든지 영양소 유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한 개만 먹으면 됐던 게 요즘에는 한 세네 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갈수록 어, 자연 상태로 섭취를 충분히 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같은 제품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돈도 적게 드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로부터 23가지의 기능성을 갖다가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비타민, 필수 비타민,
뭐 미네랄, 뭐 우리 임산부한테 필요한 엽산, 철도 있고, 또 당뇨에 도움되는 뭐 이런 셀렌, 크롬, 뭐 크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그뭐 혈당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식도염, 식도염 이런 그런 위산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또 크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도염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뭐 혈당 조절 이거는 당뇨에 도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신경계 이상, 뭐 이런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또 크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함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칼슘, 칼슘도 이제 해조에서 추출한 칼슘, 수용성 칼슘이고, 이런 다공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흡수가 또 잘 되는 형태의 칼슘입니다. 거기에 이런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 그다음에 비타민 K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 비타민 C도 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3번째 기능성으로 홍경천 추출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홍경천까지 함유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성분들은 함유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건강을 추구하는 이런 그 제품들 다 건강을 추구하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 다 건강을 추구하지 뭐 이렇게 병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그 제품을 파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는 민낯을, 가면 속에 가려진 민낯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것들 우리가 지식도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말만 듣고 아, 야, 저게 좋대. 좋대가 요즘 시대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대. 우리 인큐테는 어떻습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를 흡수시키는 기술이 있고, 자, 흡수는 잘 되는데 빨리 빠져나가는 거를 몸에 좀 잘 머물 수 있게 지속시켜주는 또 기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화학 성분들을 다 천연으로 대체하는 천연화 기술도 20년 넘는, 25년 이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실제 제품, 그냥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에 적용돼 가지고 이 마인드 자체가, 철학 자체가 어 진짜 건강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잘 가릴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요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행시인데, 제가 이건 오프라인 때 이렇게 제가 운을 띄우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끝내는데, 그냥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습니다. 자, 우생유래 해가지고 우수한 원료만 사용하고, 생체 이용률 향상 기술이 적용되고, 유해한 합성 화학 성분이 없는 제품이 바로 우리 인기튼 제품이니, 요 오늘 5가지 오리온톡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엔자임 Q, 콜라겐, 멀티비타민까지 하면 장 건강은 100점 만점. 이번 여름은 아주 건강하고 이런 강력한 면역을 유지한 채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